드디어 국내에도 아이폰 12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사전 예약 첫날에 구매를 하고 오늘 배송을 받았고요. 바로 아이폰 12 프로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보고 아이폰 12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세팅해두면 편하게 쓸 수 있는 초기 세팅법까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패키지 두께도 줄고 구성품도 줄고 뜯는 재미도 줄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자체의 디자인은 예뻐 보이긴 합니다. 근데 구성품이 줄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이상 박스가 이뻐봤자 뭐. 자, 빨리 열어볼게요. 확실히 아이폰 12의 그 용달 블루와는 느낌이 다르네요. 무광이라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나머지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C2 라이트닝 케이블 있고요. 유심핀 설명서. 와, 이제는 애플 스티커도 한 장밖에 안 넣어주네요. 네, 요게 끝입니다. 자, 뒤태부터 보시면 트리플 카메라 있고요. 확실히 블루 컬러도 무광이 예쁘네요. 그리고 측면은 아주 반짝반짝하는 블루 컬러입니다. 오, 확실히 이 측면부가 이번에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깻잎통 디자인으로 돌아와서 저희 디자인 취향에도 맞고, 와, 이 엄청난 마감. 물론 사용하다 보면은 이 흠집은 되게 쉽게 날 것 같긴 한데 일단 디자인 자체는 정말 좋네요. 노치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절반의 만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깻잎통 디자인이 그립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소재 자체가 워낙에 고급스럽게 잘 나와서 그런지 손에 잡을 때 그렇게까지는 뭐 거슬리거나 불편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폴드 2와 비교를 하면 크기 차이는 이 정도가 납니다. 접었을 때 두께 차이는 뭐 확연히 2배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아이폰 12를 구입하고 처음에 세팅해두면 편하게 쓸 수 있는 초기 세팅법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아이폰 12 시리즈는 5G 단말기로 출시가 됐는데요. 5G로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좀 오래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5G 대신에 LTE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시고 셀룰러 항목에서 셀룰러 데이터 옵션 항목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음성 및 데이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5G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LTE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LTE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들어서 깨우기 옵션이 켜져 있습니다. 들어서 깨우기 옵션이라는 건 스마트폰이 꺼져 있을 때 이렇게 들어 올리면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 취향에 따라서는 이 기능이 귀찮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취향에 따라 꺼주셔도 됩니다. 역시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옵션으로 가시면은 이 디스플레이 항목 중에 들어서 깨우기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켜져 있고 이 항목을 끄시면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도 화면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동 잠금 기능을 만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자동 잠금 기능이 30초로 되어 있는데 저는 스마트폰을 켜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잠깐 딴짓할 때 이 30초가 다 지나버리고 자동으로 꺼지는 게 너무 귀찮아서 보통은 그냥 한 1분, 2분 정도로 바꿔놓고 쓰는 편입니다. 들어서 깨우기 바로 위에 있으니까 이것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방해 금지 모드를 세팅해 놓을 수 있는데요. 설정해 보시면 사운드 아래쪽에 방해 금지 모드가 있습니다. 방해 금지 모드는 이렇게 켜두시면 앱 알림이나 전화가 왔을 때 벨소리를 울리지 않는 옵션입니다. 잘 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옵션을 켜두는데요. 저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이 방해 금지 모드를 켠 다음에 시간 지정을 해놓고 자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이 시간은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설정된 시간에만 방해 금지 모드가 켜지고 꺼지고요. 이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이 된 시간에도 중요한 전화라든지 아니면은 가족의 전화, 지인의 전화는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전화 항목 중에 통화 허용에 즐겨찾기에 포함된 사람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전화를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을 즐겨찾기로 설정해두시면 방해금지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즐겨찾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걸려온 전화는 무조건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 통화 옵션도 켜두시면 좋아요.
이 반복 통화 옵션을 켜두게 되면 3분 이내에 같은 사람한테서 2번 이상 걸려오면 두 번째부터는 전화 벨소리를 울려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메라 설정인데요. 국내에 정식 발매되는 아이폰은 카메라 셔터음이 무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위쪽에 라이브 포토가 켜져 있는데요. 라이브 포토가 켜져 있을 때는 기본적인 찰칵 셔터음이 나지 않고 동영상이 짧게 녹화된 다음에 띠롱 하는 소리만 작게 나거든요. 셔터음이 거슬리시는 분이나 조용한 곳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은 무조건 요 라이브 포토를 켜두신 상태로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아이폰 용량을 좀 작은 걸 구입하셨거나 매 촬영마다 짧은 동영상 클립이 같이 저장되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요 1시 방향에 라이브 포토를 꺼주시면 셔터 소리가 납니다. 라이브 포토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소리가 이렇게 띠롱 하는 소리만 나고요. 라이브 포토를 끈 상태에서는 이렇게 우렁찬 셔터음이 나니까요. 저같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집이나 아니면은 조용한 곳에서 카메라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라이브 포토를 켠 상태에서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저장 포맷 옵션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설정을 들어간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카메라 옵션으로 가주면 제일 위쪽에 포맷이 있고요. 포맷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는 고효율성 옵션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효율성 옵션은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 시에 HIF, HEVC 포맷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포맷이 기본적인 MP4나 JPG보다 압축률이 뛰어나기 때문에 용량 관리에 굉장히 용이하긴 하지만 호환성 부분에서 이 포맷을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에 업로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런저런 사이트나 커뮤니티, SNS에 공유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높은 호환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바꿔가면서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폰 12를 오른쪽을 이렇게 내리면 제어 센터가 나오는데요. 여기 제어 센터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요 기능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열어주시고 여기 보면 일반 밑에 제어 센터 있죠.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4개의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고 여기서 원하는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크모드 변경을 좀 손쉽게 하고 싶은 분들은 다크모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건 QR코드 리더기도 여기 추가를 해주시면 좀 편하게 QR코드를 빠르게 열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항목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보드 텍스트 대치 기능을 미리 세팅해 주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텍스트 대치 기능이라는 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긴 문장을 짧은 단축어로 지정해 놓고 바로바로 불러서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가시고 여기 키보드로 들어가시면 두 번째 텍스트 대치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대치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본인이 추가를 한 항목들이 쫙 나열이 되는데요. 본인이 자주 사용하고 싶은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문구는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긴 문장을 적으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호출할 수 있는 명령어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같은 걸 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문장을 입력을 바로바로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 위에 문구에는 이렇게 반갑습니다 전체를 다 적어주고요. 밑에는 짧게 적었을 때 이 문구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비읍, 기읍, 반가 이런 식으로 해보죠. 이렇게 적어주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비읍, 기읍 이렇게 치기만 해도 여기에 바로 반갑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스페이스를 누르면 반갑습니다로 대치가 됩니다. 정말 편해요.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긴 문장들, 뭐 주소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라든지 텍스트 대치로 저장을 해두면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호출해서 쓸 수 있으니까 아이폰을 구입하고 그냥 처음부터 세팅을 해놓고 쓰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하루 정도 만져본 느낌은 일단 이 각진 디자인으로 돌아온 게 그립감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거 다 때려치고 디자인이 진짜 최고입니다. 물론 노치가 사라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디자인이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디자인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쪽에 마감이 진짜 미쳤거든요. 유광 마감이. 근데
보기에는 너무 예쁜데 그냥 생으로 쓰다 보면은 흠집이 너무 쉽게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반짝거려서 애플케어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 편히 쓰시다가 나중에 리퍼를 받으시면 될 텐데, 케어 플러스를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케이스를 좀 튼튼한 걸 쓰시거나 아니면은 케이스 없이 쓰실 분들은 측면 필름을 발라서 쓰시는 게 흠집으로 인해서 좀 가슴이 아파오는 걸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아이폰을 바꾸기 전에 아이폰 SE2를 쓰다가 이번에 넘어와서 보니까 진짜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게 생각 이상으로 좀 답답합니다. 요즘같이 마스크를 달고 살아야 되는 시기에는 이 페이스 아이디만으로는 확실히 불편한 것 같아요. 빨리 좀 디스플레이 안에 지문 인식 센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측면에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를 넣어서 다시 빨리 좀 터치 아이디가 부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져보는 아이폰은 역시나 마감이 최고 수준이라서 그냥 이래저래 만족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쓰면서 여러가지 관련 영상들을 틈날 때마다 올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분들은 댓글에다 남겨주시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